세계인국가 위대한 대한민국 완성을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계신 이해찬 전 총리께 큰 박수로 경품을 나눠주시기 야, 나한테 꺼라, 뒤에. 이쪽 봐주세요, 이쪽. 네, 이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장소가 의외로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은 몰랐는데요. 그 이해찬 총리께서 그동안 살아오신 여적이 워낙이 넓고 또 인연이 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과 공식적인 행사의 명칭은 기자회견이다 보니까 여러 면에서 의전적으로 좀 소홀한 면도 있고 좀 불편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이니만큼 기자 여러분에게 모든 편의를 좀 제공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시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먼저 참석해주신 내빈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국민의례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당장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와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의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만 일일이 소개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당 지도부와 또 대선 후보분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세균 우리 당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영달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근태 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동영 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기남 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옥규 전 경남도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직 장관님들께서 여러 분 와 계신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승원 전 감사원장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오영교 전 행자부 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윤광웅 전 국방부 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허성관 행자부 장관님 박일철 보훈처 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호진 전 노동부 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곽교로 전 환경부 장관님도 참석하고 계십니다. 최종찬 전 관교부 장관님도 참석하고 계십니다. 오거돈 전 행자부 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도 참석하셨습니다. 노웅석 전 정통부 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님 참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당 전직 의장님 한 분을 제가 여기서 안 보여가지고 모셨습니다. 문희상 전 의장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뵈니까 이 두 분은 좀 눈에 띄어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제야의 큰 어른이신 박영숙 이사장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교하는 이해동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몇 분만 더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해찬 총리께서 졸업하신 용산고등학교는 농구 명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선우 LG 농구단 감독님, 화재 VCC 감독님, 김승주 농구화재 코치, 김영만 진원대 코치 모든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해찬 총리님을 모시기 전에 여러분의 축사를 부탁드려야 옳겠습니다만 YTN이 잠시 후부터 15분부터 생방송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열린우리당 당의장을 맡아서 대통합의 큰 과제를 끌고 가고 계신 정세균 의장님을 모시고 축하의 말씀을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의장님 단상에 올라주십시오. 크게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찬 총리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제 제가 듣기로는 그 축사가 생략된다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즉석 축사를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일전 정치인 하면은 이해찬 전 총리님을 떠올립니다. 제가 초선 의원일 때 정책위의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밑에서 제가 정책위를 했던 적이 있는데,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일을 무리 없이 꼼꼼하게 또 추진력 있게 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참 저도 복이 많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직장에서 한 18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 그 사수를 잘 만나면 이제 OJT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온더잡 트레이닝을 잘 받아서 일을 잘 배우는데, 이쪽 여의도에 와서도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이해찬 정책위 의장님 같은 분을 만나서 일을 배우는 것이 정말 행운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덕분에 이제 정조위원장을 그때 했었는데, 그 다음에 정책위 의장으로 승진도 하고 또 나중에는 다른 직책도 맡게 되고 이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무슨 일이든지 주어지면 확실하게 끝낼 수 있는 분이 바로 이해찬 전 총리님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분께서 국무총리직을 맡으셨고, 저는 당의 원내 대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수시로 당정 협의를 하게 되는데, 제가 오랫동안 당의 정책 일을 맡았기 때문에 역대 총리님들 여러 분을 모시고 당정 협의를 쭉 해봤었습니다. 아마 제일 먼저 하신 분은 이제 김종필 전 총리님, 옛날에 이제 국민정부 시절, 그 이후로 역대 총리님들과 계속 다 이렇게 일을 해봤는데, 그 총리님들이 모두가 좀 덕이 높으신 분도 있고 일을 잘 정리하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국정을 큰 줄거리부터 작은 일까지 모두 자세하게 챙기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그야말로 확실한 일꾼은 바로 이해찬 총리님이 아니었던가, 저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선진 한국으로 나가고 이 나라가 2만 달러 수준에서 3만 달러, 4만 달러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지도자가 필요한데, 이 시점에 이해찬 전 총리께서 그런 결심을 하신 것이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작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결심을 못 하신 것 같아서 결심을 하셔야 될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후보가 되시기 위해서 선언을 하실 결심을 하신 것이 당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당,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좋은 결심을 하신 것이다 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꼭 성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에 맞이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소개를 미처 못한 분이 한 분 계셔서요. 좀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기홍 단국대 총장님 참석하고 계신데 어디 계시죠? 예, 아마 교통이 막혀서 아직 도착을 못하신 모양인데요. 참석하신다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함께 박수치고 넘어가 주시면 네, 이해찬 총리님을 단상으로 모시기에 앞서서 이 총리님과 함께 올 한 해를 매우 뜨겁게 보내실 분이 한 분 계신데요. 함께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찬 총리님과 또 김정옥 여사님 함께 앉아 계신데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계 인류국가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 이해찬 총리님을 단상으로 모시고 기자회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음 17대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60주년이 되는 2008년부터 5년간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태갑을 맞은 대한민국이 세계 인류국가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세계 주변 국가로 맴돌고 마느냐를 결정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5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일제 식민 통치를 받았고 남북으로 분단되어 큰 전쟁을 치렀고 40년 이상 독재에 시달려 살았던 20세기를 역사에 묻었습니다. 새로운 21세기는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고 세계 인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생각하고 깊이 성찰한 끝에 마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한 번도 외면해 본 적이 없습니다. 70년대에는 박정희 유신 체제를 타파하는 데 전공을 바쳤고 80년대에는 전두환 독재 체제와 맞서 싸웠습니다. 90년대에는 김대중 대통령을 중심으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참여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 국정을 총괄하면서 경제를 살리고 온갖 갈등을 조정하고 정경유착과 권위주의, 부정부패를 척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인류 국가로 도약시켜야 할 때입니다. 세계 인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반도 동북아 평화체제를 정립하고 둘째,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고 셋째, 양극화 해소와 사회 대통합을 실현하고 넷째, 민주주의 성숙과 공정한 사회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과제를 완수하는 나라만이 세계 인류 국가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일관된 대북 포용 정책으로 남북 화해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분단의 역사를 통일의 역사로 바꾸어 왔습니다. 저는 2000년 6.15 정상회담 특별 수행원으로 평양공항에 처음 내렸을 때의 감격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02년 2차 북핵위기 때에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하여 육자회담을 태동시켰습니다. 2005년 남북대화가 전면적으로 단절되었을 때
김영남 북한 최고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당국자 회담을 재개시켰습니다. 최근에는 북한, 중국, 미국, 일본을 방문하여 한반도 동북아 평화체제 정립에 진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제 한반도 동북아 평화체제를 제도적으로 정립하고 안보 위협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경제 교류협력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해성공단을 조기에 완공하고 남북 철도를 잇고 한강 임진강하고 모래 증설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평화의 물길을 열어야 합니다.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바꿔야 합니다. 북쪽의 사회기반시설을 만들어 한반도 공동번영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북쪽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질 좋은 노동력이 남쪽의 기술 및 자본과 결합하면 한강의 기적에 이어 대동강의 기적, 압록강의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냉전시대의 낡은 생각에 젖어 분단과 대립을 조장해온 사람과 세력은 결코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평화에 대한 강한 신념과 외교적인 역량, 그리고 민주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만이 한반도 동북아 평화체제를 확립할 수가 있습니다. 저 이해찬이가 책임을 지고 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인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개발시대, 토건시대의 경쟁유착에 물들어 있는 발상으로는 세계 인류국가를 만들지 못합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IMF 환란을 수습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IT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켰고 와이브로 하이넥스 기술과 같은 세계 최고의 원천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이제 문화산업, 서비스산업, 의료산업, 복지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섬세한 여성들이 좀 더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육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입니다. 저는 교육부 장관 시절 브레인 코리아 21, BK 21을 통해 한국 대학들의 연구 능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교육과 고용이 결합된 EK 21을 추진해야 합니다. 졸업이 곧 취업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제도와 체계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저는 교육부 장관의 경험을 살려 책임지고 이것을 반드시 실현해내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 대통합을 실현하지 않고서는 세계 인류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독재 권력의 잔재 세력인 노태우 김영삼 정부는 경경유착, 단체경제 끝에 IMF 환란을 불러왔습니다. 수십만 명의 실업자와 노숙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양극화가 극도로 심화되었습니다. 부도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150조 원을 부었기 때문에 이러한 양극화 추세를 충분히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서민이 겪은 고통과 아픔을 이제 치유해야 합니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경제적 약자와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을 위해 양극화 해소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불합리한 하층관계를 근원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 중앙과 지방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사회 대통합을 실현해야 합니다. 저는 거의 20년간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다가 부안 사태까지 초래한 원전 방패자 문제를 완전히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인내와 끈기를 갖고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민주적인 리더십으로 양극화와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대통합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인류 국가가 되려면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공평한 사회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역시는 자유와 책임의 공정한 조화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존중하지 않는 집단 이기주의, 공익의 희생을 요구하는 사리사욕의 추구는 공공의 적입니다. 공동체의 질서 준수와 법치주의는 민주주의 최소의 원칙입니다. 지역주의에 의지하는 정치구조의 혁파 없이는 언론과 사법부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합리적인 토론과 국민적 합의가 올바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경유착의 근절, 법치주의 확고한 정립,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없이는 정통성 있는 정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부의 정통성이 없이는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고문과 투옥을 마다하지 않았던 저 이해찬이가 책임지고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겠습니다. 공정한 국가, 공평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서울시 도시장을 하면서 각종 시설물을 점검하여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확고한 안전체계를 만든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서울시에서는 그런 큰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의장을 3번 맡아서 의학분업, 생산적 복지, 지역 균형 발전 같은 큰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교육부 장관 때는 BK 21, 교원 정년 단축, 촌지 근절을 단행했습니다. 참여정부의 국무총리로서 1년에 1000번 이상 갈등 조정회의를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정립하였고 모든 갈등을 해소를 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한반도 동북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풍부한 국정운영 경험을 통해 축적된 능력과 단호한 추진력에 있어서 그 어느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감히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철학과 신념, 국정운영 능력과 추진력, 그리고 도덕성에 있어서 검증이 된 사람입니다. 검증된 이해찬이가 국민의 정부가 씨를 뿌렸고 참여정부가 잘 가꾼 위대한 대한민국을 세계 인류 국가로 도약을 시키고 말겠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성실한 자세로 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절실한 심정으로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평화 개혁을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이 나라는 독립투사와 민주투사, 그리고 이름도 없이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호국 영령과 민주 영령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수구 세력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냉전 세력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21세기를 부정부패한 세력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결코 이 나라를 기회주자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대통합을 간절히 염원하는 국민의 소망에 부응하여 민주, 평화, 개혁 세력 모두가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세계 인류 국가로 도약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며 역사적 책무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세계 인류 국가, 위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저 이해찬과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성숙한 민주주의의 달성, 국가 경쟁력의 강화, 사회 대통합의 실현, 이런 4대 정책 비전 아래 대한민국을 세계 인류국가,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만들기 위한 큰 발걸음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 검증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기자회견문 낭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이해찬 총리의 양말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단상으로 다시 올라와 주시고요. 이제 이어서 기자 여러분의 질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문을 원하시는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신문의 김재중이라고 합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지간 총리로 계실 때에도 대통령 대권 도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고 별 생각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는 좀 그러셨던 것으로 아는데요. 최근에 이제 대선 도전 대통령 선거에 나가시겠다고 결심하시게 된 시기와 배경이 어떠신지 여쭙고 싶어요.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늦게 이제 선언을 하시다 보니까 기존의 다른 후보들보다 지지율이 상당히 좀 현재로서는 굉장히 낮으신 게 사실인데요. 앞으로 좀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것인지 계획도 좀 밝혀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저는 정치를 시작한 지 이제 20년이 됐고, 또, 대통령 선거를 많이 제가 직접 기획을 하고, 관리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교체를 실현했고, 또 재집권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에 돌아와서 여러 후보들이 선거에 임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 집권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재창출한다는 것이 매우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모든 정치 세력들이 대통합을 이루어서 이 상황을 극복하지 않으면은 자칫하면은 부패한 수구 세력의 정권을 넘겨줄 수도 있다. 잘 다듬어놓은 이 국가를 틀어볼 수 있겠다. 그런 우려가 들어서 대통합 세력을 만들어서 그 후보들이 경선을 통해 가지고 좋은 후보를 만들어내면 능히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그 대회에 저도 동참하는 것이 역사적 과제겠다, 소임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가 늦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하겠습니다만 국민들을 믿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6개월 동안 대장정을 마치면은 저는 국민들의 지혜를 반드시 선택하자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여러 선거 경험을 통해서 저는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주실 분, 연합의 정영석 기자님. 더뉴스 정의사가 대선 출마 선언을 축하드리고, 총리께서 법력권 대통합에 나서게 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주당과 정합신당 이쪽에서는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은 안 된다. 또 배제론을 쓰고 나왔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입장이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그리고 향후 친노 대선 주자들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교통 정리를 해나가실지, 어떻게 후보 단일화를 해나가실지. 한 가지 더 세 번째 질문인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소재한 검증된 후보론을 내세우셨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다음 대권 선거와 연결시켜서 국민에게 설득력을 가지고 설명을 해 나가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번 선거에서는 정치인들끼리 누가 배제하고 누가 합리하고 하는 그런 접근 방법으로는 이루어진 전 선거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전체를 통합하기를 원하는가, 일부를 배제하기를 바라는가, 그에 따라서 정치인들이 움직이는 것이지 정치인들끼리 모임 이합집산으로 이 선거가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최근에 야당에서 이루어지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제발 범여권이 통합을 해서 좋은 후보를 잘 공정하게 선출을 하기를 지금 갈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 여망에 맞춰서 이 모든 세력을 하나로 통합을 전 해야 된다고 보고, 대제론을 주장하시는 그분들까지도 저는 다 포용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친노 세력 뭐 이런 표현들을 언론에서 많이 하는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20년 동안 정치를 같이 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보좌해서 내각을 이끌어 온 사람입니다. 친노라는 표현은 물론이거니와 이 정부의 공과 가는 저희 공과 가라고 저는 그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책임을 지고 평가를 받고 세계 인류 국가로 발전시키는 이제 초석을 닦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집권해서 3만 불이 넘는 인류 국가로 만드는데 아주 헌신하겠습니다. 경쟁력에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정책적인 이제 공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이 자원이 없기 때문에 경쟁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술과 인력입니다. 다른 나라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그 필요성이 좀 덜합니다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과 인력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경쟁의 가장 중요한 R&D와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자리 창출이 결국 우리의 경제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차차 정책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주실 분 계십니까? 질문을 주신 기자님들께서 한 가지씩만 물어보신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다 보니까 네, 동아일보 황장석 기자입니다. 출마 선언하시면 축하드리고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남북 정상회담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고 7월에 님께서 지금 북한을 방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회담과 관련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선 저희가 7월에 그 평양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대심포지엄을 지난번 서울에서 했는데 그걸 다시 평양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북측이 너무 그 6.15 축전부터 시작해서 그 개방체제에 맞는 준비 작업이 하느라고 실무 인력이 딸린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협의를 해서 보류되거나 조금 늦추거나 이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하겠다는 것은 일단 잠정적으로 유보가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정상회담에 관련해서는 기존에 우리 국민들은 정상회담을 하면은 2000년 6.15 정상회담처럼 아주 확 막혔던 벽을 뚫는 것 같은 그런 혈로를 뚫는 것 같은 그런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6.15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이 처음으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벽을 무너뜨린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 7년이 경과를 했고 또 2.13 합의 조치로 여러 가지 육자 회담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루어지는 정상회담은 이런 혈로를 뚫고 벽을 뚫는 정상회담이 아니고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내고 실질적인 결실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상회담을 이제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지금 주변 정황을 가지고 판단해서 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서 안보 위협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그런 바탕 위에서 경제 교류 협력을 획기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를 위한 준비를 실무적으로는 제가 총리로 있을 때부터 많이 해왔습니다. 언제든지 회담을 할 준비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적절한 계기가 되면은 정상회담은 이루어지고 그 회담을 통해서 안보와 경제가 함께하는 서로 보완하는 그런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전직 의장 세 분이 회동을 했거든요. 김경태, 정동희, 문일상 세 분이 이제 회동을 해서 그 출마 기자회견을 앞두는 좀 우연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세 분이
배제 없는 대통합 이걸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세 분과 그냥 교감을 한 정도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배제 없이 봐야 된다는 걸 어떻게 얘기를 구체적으로 나누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들하고는 아까 여기 와서 인사 나눈 게 다합니다. 그분들하고 사전에 만나거나 그런 건 없고, 전 제 철학이, 제 입장이, 지금 현재의 야당에서 거론된 후보들이 대통령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좋은 후보를 선출해도 굉장히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가지고 배제를 하거나 배제한다는 사람을 배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를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일심 단결해서 대동 단결해서 전선을 형성해서 이루어야 국민들이 감동을 하고 국민들이 자기의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배제론도 안 되고 배제론을 배제해주는 것도 안 되고 하나를 만드는 것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총리님께서는 단상에 잠깐 계속되시고요. 기자 여러분의 질문은 이것으로 여기까지 받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찬 총리의 팬카페 회원들이 팬카페 이름이 I love 이해찬입니다. 네, 이 회원들이 이해찬 총리에 대한 지지와 또 앞으로의 당부 말씀을 담은 편지 모두 62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전달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국민 출마를 지지하는 글들을 저희 카페에 올려서 글들을 모아서 저희가 이 한지에다가 프린팅을 했습니다. 마이크를 끄게! 축하드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총리님으로 출마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저희 회원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큰 발걸음을 내디시는 이해찬 총리를 축복하고 또 지지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잠깐만요. 한 가지만. 지금 이걸 제가 받아보고서 참 감회가 새로운데요. 난 편지를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펜으로 쓴 편지인 줄 알았더니 인터넷에 올라있는 동호인들끼리 이제 이렇게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주고받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글을 쓴 건데, 아마 제가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점입니다. 이 대목인데, 우리가 제3의 물결이 오면서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 사회로 넘어갈 적에 우리처럼 이렇게 IT 기반을 잘 깔고 강국이 된 나라가 없습니다. IT 산업 자체도 훌륭하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 아주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입니다. 빌 게이츠를 제가 여러 번 만났는데 그분이 한국이야말로 가장 앞으로 21세기가 들어서 전망이 좋은 나라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자기는 한국에 올수록 엔돌핀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나라입니다. 일부에서는 우리를 스스로 폄하하고 자조하기도 합니다만 절대로 그런 나라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세계적인 최강국으로 갈 수 있는 기반과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남북관계만 잘 풀어지고 평화가 공존하면은 세계 최강국으로 갈 수 있는 이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 그것을 해내는 것이 전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갖고 이번 선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